잠잘 때 들려주는 미주노래 이야기. 사연을 읽는 이유 양희은.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던 시절 비디오 가게에 가면 나는 늘 코미디물 쪽에서 서성거렸다. 심각한 심리전, 전쟁, 스릴과 서스펜스, 잔인무도한 비디오물의 홍수 속에서 웃음과 더불어 잔잔한 감동이 있는 따뜻한 영화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다. 한참 헤매다가 아동물 쪽의 만화 영화에서 한두 편 건지면 기분이 좋아진다. 어릴 때부터의 감염, 전염 혹은 감정이입이라 해야 하나? 아무튼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옮는 일이 많았다. 두드러기 난 친구를 보면 갑자기 스멀거리고 가려워지면서 두드러기가 났다. 누가 넘어져서 피가 흐르거나 상처가 깊은 것을 보면 영락없이 그 자리가 욱신거리며 못 견뎠다. 그러니까 슬프고 죽고 아프고 헤어지고 저주하고 서슬이 퍼런 이야기는 아예 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린다. 진한 이야기일수록 잔상이 길고 헤어나려면 며칠 허우적거려야 된다. 그러니 로맨틱 코미디, 만화, 해피엔딩인 작품을 찾게 된다. 하지만 여성시대에서 만난 편지는 어쩔 수가 없다. 힘겨운 사연의 무게만큼 가슴에도 진건하니 얹힌다. 주말을 끼고 닷새 동안 반복해서 읽으면서 겁내던 대로 그만 사연의 감정이입이 되고 만다. 방송도 노래도 싫고 넋놓고 앉아 흐르는 강물을 보며 한강 둔치에서 종일 가만히 있고 싶었다. 사연의 깊이만큼 축 가라앉은 목소리로 글을 읽고 나면 이 사연을 읽는다고 이 사람의 인생이 뭐가 달라져? 내가 뭘 할 수 있지? 빛을 져서 굶주리고 있는데 이 사연이 밥을 되기를 해? 돈이 되기를 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괴감이 들었다. 사연이 방송된다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현실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회의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마음이 너무 망가져서 자기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글로도 쓰지 못하는 누군가가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방송으로 들을 때 조금은 자기의 객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영화 보듯 거리를 두고 자기 인생을 보게 되는 것. 그러고 나면 어디엔가 도움을 청하는 등등의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 용기 내어 뛰쳐나오는 결단을 내린 다른 편지를 보면서 어쩌면 이게 답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자기 사연을 남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객관화가 되고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며 응원해 주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파장이 서로를 연대시키며 거대한 어깨동무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세상을 묶어주는 띠가 되어 기댈 곳 없는 마음을 잡아주기도 한다.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참으로 많다.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 상황에 화가 나 울컥울컥한다. 답답함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마구 덧붙이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섣부른 위로보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래서 아팠구나, 나라도 그랬겠다 하고 공감할 뿐이다. 겪어보지 못한 일을 두고 어떻게 판단하거나 조언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연은 차마 말 꺼내기가 더 어려워 음악으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인생 무게에 비하면 말은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위로라는 말은 좀 버겁다. 가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어쩌다 내 노래에 위로받았다는 분들을 뵌다. 아마 슬픈 노래를 내가 많이 부르기 때문일 것이다. 슬플 때 더 슬픈 노래를 들어야 위로를 받는달까?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 노래가 지친 어깨 위에 얹어지는 따뜻한 손바닥만큼의 무게, 딱 그만큼의 위로라면 좋겠다. 토닥여줄 줄도 잘 모르지만 나도 그거 알아 하며 내려앉는 손, 그런 손 무게만큼의 노래이고 싶다. 얼바인에는 비가 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